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백운계 시사 1번지 유튜브로도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 김건희 여사 행보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정 준비가 되는 대로 아주 좋은 댓글 뽑아서 치킨 쿠폰 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냈는데 뭐 안 쏴주냐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 저기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패널들 생각 들어보고 싶었나 봐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김병민 위원장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몇 분 소개를 잠깐 해드릴까요? 김현수님, 조용히 내조만 한다고 했는데 부속실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 약속을 지켜야지요. 홍용애님, 영부인은 공적 수행 부서를 둬야 되고 김건희 여사는 조용히 내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LMHYUN님, 부속실 만들고 활동해야죠. 그에 따른 판단은 국민이 하고요. 네. 어제 그런 댓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왜 무속인 논란 불러일으켰던 분. 근데 저는 몰랐는데 샌달의 맨발 차림이었다고. 네. 나중에 사진을 봤더니 좀 그랬더라고요. 근데 어떤 댓글이 왔냐면 같이 간 건 좋지만 그렇게 참배하고 그럴 땐 차에서 기다리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견들이 참 귀합디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팬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연락하고 오셨나요? 제가 좀 전화 좀 돌렸더니 이렇게 댓글로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경자님, 장윤미 변호사님 좋아요 짱이에요. 미스터리님, 장 변호사님 방송 최고입니다. 논리 정연하지요. 강지현님, 장 변호사님 시사 1번지에서 자주 뵙고 싶어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실 때마다 전화 100통씩 하고 오세요. 예, 150통. 예. 오늘도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간수했다가요. 나중에 치킨 쿠폰 할 때 함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했고 법원이 기각했는데 이제 이걸 두고 야당이 정치보복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속영장 기각된 사유 장윤미 변호사 네.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원 결정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예. 이거는 청구하지 말았어야 될 영장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소명됐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것을 법원 단계에서 판단받으면 되는 겁니다.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있는 죄를 덮으라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의 상당성도 당연히 어느 정도 소명은 돼야 되지만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검찰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백운규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입니다. 이 일이 있었던 시점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고발장이 접수됐던 것 자유한국당이 3년 전에 접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던 분들 조사가 어느 정도 윤곽에 나올 정도로 일단락이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3월 말에 대대적으로 산자부 압수수색했고 백운규 전 장관의 지금 뭐 직무실 같은 그 한양대학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5년 전의 사건이라면 일단 인멸될 증거는 다 인멸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정권이 교체됐는데 현직 산자부 측에 백운규 전 장관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이 이런 내용을 설시한 겁니다. 범죄의 상당성 있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고 거기에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적시한 건 저는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영장까지 청구하는 건 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어제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백운규 장관 영장 청구해서 백운규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나오던 방송에서 안 나오더니 구속영장 얘기 나오니까 뭐 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 여기 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바뀌었나요? 옛날에 도주의 우려 그랬는데 네. 요즘에 도망의 염려 이렇게 아, 많이 쓰던데요? 근데 도주라는 표현이 형사소송법에는 이렇게 있는 하고, 거고. 근데 이 결정문을 보면은 뭐 도망의 뭐 염려. 우려 이런 네. 염려 이런 표현을 판사님들이 쓰시기는 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뭐 도주가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아직도 있는데 법 규정은 도망. 도주의 우려가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네. 이러는데 근데 도망의 염려가 사실은 더 친근하죠. 아, 그렇죠. 도망이 예. 더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예. 하고요. 그런 것들도 좀 참 바꿔야 돼요. 요즘에 참 정본이다 이거는 정본입니다로 바뀌었나요? 아, 정본 말씀이십니까? 예. 그냥 그 용어도 계속 쓰고 저희 정본이다. 예. 그거 반말이에요. 음. 그거 지난번에 뭐 바꾼다고 그러니까 법률 그런 것 용어에서도 지금 계속 개정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테면 의뢰인분에게 기망이라고 써서 보내드리면 이거 기만을 왜 변호사님 오타했어요. 그런데 민법에 기망이라고 써져 있는데 예. 상대방을 속일 때 잘 쓰는 용어가 아니고 약간 일본식 조어 같은 것들이어서 좀 많이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체감이 됩니다. 법률 정말 우리가 옛날 일본 거 그대로 따라해서 그러는 건데 고쳐야 될 거 많아요. 우리 장유미 변호사께서도 기자 생활하셨지만 제일로 우리가 처음에 가서 힘들었던 게 징역 6월에 처한다였어요. 얼마나 이게 비생활적입니까? 징역 6개월이죠. 6월은 준이지 저 영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6월에 처한다. 이렇게 그 좀 이상했어요. 네. 처음에. 금방 쓰신 말 중에 신병도 예. 이게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가 신체 이런데 그렇죠. 신병이란 말은 예. 군대와 일본에서만 쓰는 말이죠. 그렇죠. 예. 자, 다시 좀 격가지로 샜는데 지금 장유미 변호사 인식은 무리한 영장 청구다. 그리고 법원도 동의한 거다. 그렇게 지금 보는데 김병민 위원장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은경 장관도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아마 기각이 됐을걸요. 예. 그리고 나중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유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뭐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장 주요하게 판단되게 된다면 그러면 공직자나 주요 정치인들 대다수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는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하면 안 될 텐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과거에 영장 청구했다 기각되고 또 청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망의 염려가 거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훗날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가릴 수 있을 텐데 무리하게 구속영장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물릴 수 있을 겁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나중에 범죄가 아니다라고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예.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구속이 되면 유죄, 구속이 안 되면 무죄 이런 방식의 인식이 너무 강하고 검찰도 그런 측면들을 향후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연결고리를 짓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무튼 법원의 판단이 낮기 때문에 향후 수사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어느 한쪽 진영의 논리로 가져가지 말고 좀 보편적인 피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제 뭐 좀 본질적인 문제인데 김두수 총장.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적폐 당연히 해야죠. 수사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제 또 박상혁 의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뭐 수사한다고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치 보복이라고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신호탄이라고 보고요. 일종의 응수타진. 그러니까 바둑에서도 한번 돌을 두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번엔 도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리고 이제 이게 워낙 지난 사건인데다가 또 장관을 이렇게 표적을 하고 있고 이제 장관 위선까지를 이제 해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남아 있는 게 이제 울산 쪽 이야기인데 그건 뭐 나중에 또 두고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농담할 때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능을 했는데 다큐로 받는다고. 이게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사법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의 인사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이 인사가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무회의 참석 여부부터 해서 이제 사람을 물러가라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고 이게 다 풀려고 한다면 법률 그대로 조문 그대로 풀면 임기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단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뭐 모름치란 용어까지 써가면서 물러가라고 압박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정치에서 풀어야 될 일이고 또 예. 정치 조금 더 선진화돼 있다면 사실은 미국처럼 뭐 미국은 이제 폴론북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될 사람,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람, 뭐 자격만 있으면 되는 사람, 또는 어떤 절차만 거치면 되는 이런 나누어 가지고 한 2,000개의 자리를 다 어떻게 하는지 딱 정해놓거든요. 근데 한국은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다 불일치하고 이러면서 생긴 일인데 어쩐 의미에서는 정치권에 이제 무능해서 나온 그렇죠. 일이지만 예. 이건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로 풀어야 될 건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왔고 이게 글쎄요 뭐 아니 지금 이게 사법적인 것을 어떻게 정치로 풉니까?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했잖아요. 블랙리스트 만든 거. 그리고 임기 보장된 사람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채용하려고 했잖아요. 이것은 검찰 수사로 지금 팩트로 확인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수사하지 말아요? 잘못된 건 수사해야죠.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자신들의 지난 5년 전에 했던 적폐수사를 정치보복이다라고 자기 고백하는 것이랑 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네. 일단 환경부하고 한마디만 산업부는 하세요. 좀 다른데 환경부 산업부 다른데 환경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관료들이 블랙리스트라고 말하는 거는 그전 그 정부의 그 부정적이었던 거를 이제 가져와서 뒤집어 씌운 거지만 네. 물론 어떤 명단을 정리해보고 어떤 사람들이 교체 대상인지 이런 걸 정리해본 정도인데 이걸 거기서 더 나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너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업부는 좀 다른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형을 살고 있고 혼자 나왔나요? 하여튼 이 문제를 같이 연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도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압력을 넣어서 막 옛날에 그 이명박 정부에 때는 뭐 예산 통제까지 해가면서 뭐 불려다가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도 안 한 사안인데 이걸 이제 검찰이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이제 일체 이제 못하게 돼 있죠. 아니, 정치 그런 거 하면 보복 안 되죠.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장성철 아니라고 교수님?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에서 계속 진행됐던 수사 사건이었습니다. 그 새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자 전임 정권 탈탈 털어보자.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소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걸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실들을 다 털어가지고 여태까지 나왔던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 제외하고 다른 것을 하면 이것은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문재인 정권 검찰 하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김두수 총장 말씀하시는 중에 어느 쪽에 제가 더 방점을 찍었냐면 네. 이거 수사하는 것이 잘못됐다 정치적이다 이걸 떠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임기가 서로 안 맞으니까 지금 네,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정치권이 좀 어떻게 해답을 찾아줘야지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쪽이 제가 더 네, 그건 옳으신 네, 말씀 같아요. 방점이 그러니까 그게 정무적인 그게 자유. 핵심인데 이건 이제 법적으로 갖다 대면 임기 말에 이제 안 물러나신 분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아주 심했거든요. 그때는 뭐 거의 뭐 압력을 넘어서서 뭐 밑에 사람들 시사 들어오고 감사원 감사 들어오고 예산 막 하니까 그냥 다 사표 쓰고 아주 나왔단 심했죠. 예. 그 저 문서도 나중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예. 어떤 프로그램 진행자는 바로 잘라라 뭐 이런 것까지 공개가 나중에 되고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각 지방자치단체 장들도 인수위 기간을 거치고 있을 텐데 이게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다 맞물려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자칫 잘못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되는 걸 보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래서 법률적으로 전체 기준들을 빠르게 좀 정비해야 됩니다. 예. 제가 최근에 어떤 분 만나서 들었는데요. 이 기초자치단체 그런 데는 정말 일이 지금 안 된대요. 네. 군수나 뭐 이런 분이 바뀌면 이제 바뀐 곳 아직도 기존 군수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군수 말을 듣자니 새 군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과 다르고 또 새 군수 편을 들자니 기존에 또 관계가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서로 뜻을 같이 하는 데가 되면 몰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서로 선거 때 싸웠으니까. 네, 앵커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수사냐 이런 것을 놓고 판단을 해볼 때 형평성 문제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 그리고 부인 사건, 김건희 씨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뭐 허위 학력 이런 사건들 저는 그대로 똑같은 잣대를 갖고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정말 추상같이 하고 우리 쪽, 우리 진영, 우리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수사를 안 하고 뭉개려고 그런다? 이거는요, 정권 교체를 원했던 국민들의 바람을 거의 뭐 거부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이쪽에 수밖에 앉아서 없어요. 얘기하세요. 아니, 이거는 제 평소 소신입니다. 그래서 근데 검찰이 그렇게 할까요? 해야죠. 근데 이미 검찰 인사나 네. 이런 데서 특수부 중심으로 검찰총장도 아직 임명 안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 다 해버리고 그래서 우려스럽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게 하니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이거는 소위 오얏나무 밑에서 갓 쓴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와, 문재인 정권 자기네들 정권을 향한 수사 못하게 막았는데 윤석열 정권도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의 정치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정권 교체한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이 윤석열 정권도 닮아간다? 이거는 국민들 되게 허탈하게 하는 거다. 좌절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예, 더 보태면 정권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이 이제 운영되고 한 1년, 2년 지나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인가에 대한 판가름은 그 정도 지점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들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과거에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 캐비넷 열면서 캐비넷에서 나왔던 문건들을 흔들고 이걸 수사기관에 보내는 방식들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정치 보복의 그렇죠.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는지 보시는 국민들께서 또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 또 보내주시고 또 문자로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315 샵 2315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하고 또 나중에 정리해서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치킨 쿠폰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울산 꼰대 쓰시는 분이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보복이냐. 김성아님은 이러면 5년 후에 또 정치보복으로 반복한다. 예,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참 우연 아이디 쓰시는 분 유튜브 댓글인데요. 장성철 교수님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저희 이모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할머니가 장 교수님 너무 좋아하세요. 결혼하셨죠? 네. 아쉽습니다. 근데 장성철 교수가 상당히 젊어 보이긴 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들 놀래요. 김병민 위원장보다 더 나이 많잖아요. 아, 훨씬 많죠. 저랑은 뭐가 앞자리가- 훨씬은 훨씬이에요. 훨씬 많죠. 네, 근데 네. 아주 젊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게 같이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백운규 장관 건도 그렇고 이제 지금 기존의 뭐 공공기관의 이런 인사도 그렇지만 일단 장관급 같은 경우도 참 이게 지금 전현희 인권위원장이죠. 안상혁 권익위원장.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이분들도 장관급인데 얼마나 이 정부에서 좀 불편하겠어요. 근데 또 임기가 있으니까 뭐 계속 또 그리고 더군다나 방통위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성을 얘기하는 네. 곳이라서 뭐 본인들이 이제 더 있는데 국무회의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오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고 전현희 국가 권익위원장한테는 전화해서 좀 물러나기를 종용했다라는 취지인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 두 장관급 인사를 콕 집어서 알박기 하고 있다, 모렴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 그걸 그대로 반사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모렴치라고 얘기한 근거가 이것이었어요. 아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정치적 컬러, 가치관, 지향점이 다른 인사들이 자리에 그대로 자리 보존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산하기관 뭐 공무원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간다라는 요지였는데 일단 방통위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구받는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방송국의 인허가 건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감없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굉장히 부적절하고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한켠으로는 왜 알박기를 하냐 이렇게 자리보전하는 거 모렴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데칼코마니 형식의 민주당에서 했던 행태에 대해서는 사정의 칼을 들이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응천 의원이 오늘 그런 얘기를 라디오에서 했던데 여권 인사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한테 참 염치 없다 알아서 나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라고 하는데 그랬을까요? 장성철 교수? 좀 부적절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되게 친한 분이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예.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뭐 그런 얘기. 근데 적도 권한과 있나요? 권력을 가진 분들이 옛날 이런 식의- 양정철 예. 비서관이 했던 말도 유명한 말 있지 않나요? 배째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계속 권한과 반복된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예. 그러니까 권한과 권력을 가진 분들의 말 한마디는요, 이건 다른 분들에게 큰 압력과 불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지금 수사 받고 있잖아요. 장은미 변호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어쨌든 이 임기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랑 좀 합의해가지고 좀 정무직 자리는 임기 같이 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이건 가정인데요. 네.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정말 안 나가고 있는 장관급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장이 정말 뭐 범죄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하게 돼. 그러면 누가 봐도 안 나간다고 수사하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부 제보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아마. 예. 뭐 법인카드 사용 내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른 직권남용 같은 것으로 다른 명령 내린 것들을 아마 내부에서 제보 많이 할 거예요. 옛날에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감사원 동원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압박 안 되면 그 밑에 사람을 압박해요. 거기다가 지금은 검찰 뭐 왕국 검찰공화국이라는 말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 걸어서 검찰이 뒤서다 본다던데라고 그러면 안 쫄 실무자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들이 아우성을 치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성숙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가 나가주는 게 맞겠구나 해서 이제 이명박 시절에 정 그러다가 이제 사표 쓰기도 했는데 뭐 한상혁 위원장은 아마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고. 전현희 의원은 내년 7월 정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뭐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예. 그럼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정치적 대타협입니다. 이것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하고 여기에 얽혀 있는 다른 분들, 공기업 이런 데까지 다 이번에 이제 정치권 이런 것들이 쟁점이 생겼을 때 해결의 방향이 나와야죠. 어떻게 보면 김병민 위원장 이게 네. 여소야대 국면이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더 좀 핸들링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정부가 힘있게 일하는데 여러 걸림돌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뜻을 맞는 사람들이 함께 하기에 인사권을 다 행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이 민주당의 이 많은 의석을 대항하기에 벌써부터 시행령을 통제하는 법안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거는 지금 이런 정치적 갈등보다 빨리 민생 문제 해결하라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방식으로 진심을 다하면 결국 정치적인 문제들도 해결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해 사지 않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런 수사해야 되겠죠. 오늘 뉴스와이드 백운계 시사 1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윤미 변호사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어떠세요 오늘 해보니까? 전 너무 즐겁고 활기차고 저도 많이 배우면서 귀담아 들으면서 뭐 메모까지 하는 정말 좋은 토론회 장이었다 이렇게 앞으로도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